안녕하세요. 보나보나 뭘보나 해정보나 보나 박혜정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좋은 논증글의 중심은 주장임을 배웠고요. 또 송숙희 씨의 오레오 공식을 활용하여 짧은 논증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증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레오 공식의 확장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설교를 제외한 논증글을 쓰신다면 그 글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쪽 글보다는 인문학 쪽 글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인문학 글에서 쓰는 논증글의 형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레오 공식에서 보았던 의견 제시, 이유, 예시를 들어주고 또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방법만 딱 던져놓으면 읽는 독자들에게는 별 감동이 없습니다. 독자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글쓴이의 주장에 동감하게 하고 또 글쓴이가 독자에게 요구하는 행동 변화의 촉구에 반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논증글의 목표이지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뼈대, 좋은 구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논증글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서론에서는 이제 도입부, 그리고 공감대, 문제, 해법과 주장에 대해서 씁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전제와 주장에 대해서 서술한 후에 이유 1에 대한 첫 번째 근거, 그리고 두 번째 근거, 그리고 이유 2에 대한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 제시 등등. 이때 필요한 만큼의 이제 이유를 추가하고 또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전체 논증에 대한 어떤 반론 수용과 또 그 반박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법이나 주장을 재진술합니다.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론에서 도입부에서는 독자의 호기심이나 그리고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에피소드를 넣어줍니다. 인문학 글에서는 거의 모든 글에서 이 도입부를 사용합니다. 대중적인 글쓰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실 혹은 인용으로 글의 첫머리를 시작하여 독자의 주목을 끄는 것이지요. 해법이 필요한 문제만 제대로 제시해도 충분히 독자의 관심을 끌 수가 있겠지만 글의 첫머리에서 문제와 관련된 핵심 개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이 독자의 관심을 끄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감대는 독자들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장치입니다. 공감대는 곧바로 뒤집기 위해 진술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감대로 글을 시작하는 것은 곧 뒤집을 수 있는 맥락을 미리 깔아두기 위한 작업인데요. 독자가 동의할 수 있는 공감대를 제시하고 나서 우리는 무언가 변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이를 뒤집습니다. 진술을 뒤집을 때만 하지만, 그러나와 같이 앞에서 말한 것을 뒤집거나 한정하는 말을 이용하여 현 상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서는 잘 와닿지가 않으시니까 한번 직접적으로 예시 글을 보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논증글을 어떻게 펼쳐나가면 좋은지,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면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라 라는 주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처음에 도입부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독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문제를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토요일 오전 이 목사는 숨이 턱에 찰 만큼 허헉거리며 교회로 들어왔다. 고등부 집사님들과의 기도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헐레벌떡 뛰어온 것이다. 그의 사정을 아는 집사님들은 바카스를 건네면서 아고 목사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라며 그를 격려했다. 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현수막을 달거나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신대원에 재학하면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몇 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사역하고 있던 교회가 담임 목사 1인 체제로 바뀌면서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달이 월세를 내야 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도 있었다. 장기전으로 돌입한 코로나 때문에 그는 사역지를 찾을 수 없었다. 많은 교회들의 성도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자연스럽게 명예퇴직 수순을 밟게 되었다.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던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한참을 기도했다. 목회자인 그가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해도 괜찮은 것일까? 안 되는 것일까?
전통적으로 한국 목회자들은 목회에만 전념하고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한국 사회와 교회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이런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점점 높아지는 물가 때문에 목회자들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위자립교회의 경우 교회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락하여 목회자들은 개인 삶의 영위와 교회와 목회지의 보존과 자립을 위해 다른 직업으로 섬기면서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제가 제시한 서러운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이야기로 시작하니까 문제가 더 마음에 와닿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지요. 공감대를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자의 삶이 너무 어려워졌다. 사역지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는 이중직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목회자의 실업률을 직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실 거라는 믿음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댔고요. 그 다음에 근거로 목회자 실업률에 대해서 계속해서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목회자는 다른 직업을 가질 때 목회와 병행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신방이나 성경 공부를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대한 또 이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목회자가 일을 하면 목회에 더 도움이 된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도배나 실내 인테리어를 하시는 목사님의 예를 이제 또 들어줍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성경적으로 살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 아무런 불평, 불만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근거를 제시해 주죠. 그리고 반론에 대해서 또 이제 반박합니다. 목회하면서 일을 하면 목회를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는데 하면서 반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논증 글의 본론을 이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결론으로 향해 갑니다. 네, 결론은 이제 서론보다 훨씬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문제 제기와 또 해결점을 의미는 같지만 다른 어휘를 사용해서 서론과는 다르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서론에서 쓴 문장을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붙이는 것은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결론을 서론과 다르게 쓸 수 있는 연습 방법으로는 서론에 대한 내용, 서론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고 또 공감대를 만들었었고 또 해결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쳤었잖아요. 이런 것을 각기 다른 형태로 5번을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지만 문장은 다르게 글을 5번을 써보시면 결론 쓰기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논증글을 직접 써볼 차례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께서 직접 경험하면서 느끼셨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의 역할은 교회 개척이 아니라 현지 교회 협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혹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제 사역보다 먼저 되어야 한다. 혹은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비자를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등 선교사님들께서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많은 경험을 하시면서 생각하셨던 어떤 이제 좋은 주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주장을 한번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마련해 보시고 또 그 주장을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를 잡으셔서 선교사님들께서 직접 경험하신 내용도 좋고요. 아니면 들으셨던 내용들 많은 인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인용하시면 됩니다. 그 스토리를 제 맨 앞에 이제 배치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편의 논증글을 만들어 보는데요. 사실은 논증글 안에 이런 설명과 묘사 그리고 내러티브가 적절히 버무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절히 버무려졌을 때 좋은 한 편의 논증글이 탄생하는 것이지요. 이번 주 과제는 논증글 2편을 쓰시는 것입니다. A4 2장 정도의 분량으로 한번 써보시고요. 다른 선교사님들께서 쓰신 글은 글쓰사 카페를 통해서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서평 쓰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